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주말에 좀 깜짝 소식이었는데 정말 보란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3주 만에 나왔고요. 저는 이번 주말이 하나의 브레이크 포인트, 이게 절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나올 수 있고 이때 안 나오면 이제 건강 이상설이 점점 더 현실화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도 이 3주를 넘기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제 4월 29일 날 그 기차가 원산역에 전용 열차가 정차돼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움직였을 거라는 이제 그런 정부 당국의 아마 인공위성 사진 추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이제 5월 1일 날 이제 하나의 노동절에 맞춰서 순천 인비료 공장 이제 준공식에 그야말로 건재를 자랑하며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뭐 다소간 얼굴이 좀 붓기가 있고 뭐 원산에서 좀 많이 잡수셨는지 체중이 좀 부른 느낌이 네, 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보이는 좀 것 있고요. 같았어요. 예. 다만 조금 의아스러운 건 물론 순천 인비료 공장이 좀 넓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길이가 있어서 이제 카트를 탔는데 이제 그 카트 하면 저희가 또 김정일 위원장이 2008년에 스트로크 중풍을 앓은 다음에 탔던 사진이 있기 때문에 예. 혹시 하는 또 여러 가지 뭐 의아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뭐 보행을 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일부 탈북자의 지적이었는데 스스로 움직임으로써 그의 건재가 확실해졌고 뭐 그가 또 줄담배를 계속 핌으로써 심혈관계 수술을 받았다라는 일부 또 지적도 이제 반박하는 이제 그림을 연출했습니다. 하여튼 뭐 3주간의 등장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 뉴스 못지않게 지구촌을 달구었던 그러니까요. 소식이 이제 진정이 일단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교수님하고 아마 이제 지난주가 좀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었는데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그야말로 좀 수많은 첩보가 나왔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이제 뉴스들이 나왔는데 상당히 좀 구체적이었었거든요. 이런 좀 추측들이 만들어낸 첩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런 좀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보세요? 사실은 뭐 20일 3주 동안 부재했던 점은 한 2번 있었고요. 네. 2014년에 다리가 좀 불편했을 때는 40일 만에 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이렇게 관심이 고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김정은 이상설의 어떤 증폭이 원인은 이제 CNN이라는 미국의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에서 그의 이상설을 보도하면서 이것이 이제 관심이 그냥 하루아침에 증폭이 됐습니다. 그렇죠. CNN이 다소 기사를 보면 이제 출처가 좀 미흡한 기사이긴 하는데 CNN이라는 뉴스 자체에 밸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이를 한 번에 무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예. 이제 그렇지만 이게 이제 뉴스라는 것이 사실 이제 증폭 에스컬레이터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또 일부 부정확 미확인 뉴스들이 이제 막 활개를 치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의 주간현대라는 잡지인데 주간지인데 뭐 3분 만에 스턴트 시술이 끝나야 되는데 뭐 8분 이상, 1시간 이상 감으로써 실패했다라고 정말 육하원칙을 누가 옆에서 본 듯한 그러니까요. 어떤 설명을 했는데 예. 이렇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관한 뉴스에 관해서 디테일이 나오는 거는 저는 믿지는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제가 2008년에 국정원 연구소장을 했을 때 예. 2008년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중풍이 왔는데 사실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그널이라고 그래서 시그널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휴먼 인텔리전스, 예. 인간 정보, 휴민트 등이 있는데 지금 북한 내부의 인사이드 스토리는 사실 외부에서 감지하기는 어렵고요. 이번에 이제 한미 정보 당국이 그의 특이 동향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전용 열차가 원산역에 4월 21일부터 정차가 돼 있었다. 그리고 뭐 통신량이 급증하지 않았고 북중 국경 간에 이상 징후가 없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결정적인 또 하나의 원인은 이제 4월 15일 태양절 금수산 참배 행사에 불참을 왜 했느냐. 이거는 지금도 사실은 미스테리입니다. 그 행사가 한 자정에 진행되는데 한 시간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서 있기에 불편한 신체 변화가 있었던
이런 것으로 뭐 추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절이라는 북한의 행사는 북한 정권의 아주 상징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이를 불참하는 것은 좀 의아스럽기 짝이 없죠. 예. 그러나 뭐 3주 동안 하여튼 그의 건재가 확인됨으로써 그간의 스토리는 훗날 뭐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예. 됩니다. 어쨌든 이 구체적인 추측 정보, 첩보가 좀 난무하다 보니까 북한 상황에 대한 어떤 내부 정보력이 건재하나 이런 좀 우려도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양측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일단 이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두 분께서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99%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판단을 하는데 좀 혼선이 왔습니다. 물론 또 청와대와 정부도 이상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거는 정부가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정리할 수는 없거든요. 조금 더 정부 당국에서 국회 정보위에 출석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소한 이러이러한 근거로 특이 동향이 없다라는 조금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확산 또 난무 또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약간의 지르기식 주장 등이 좀 해소가 됐을 텐데 그런 면은 조금 더 앞으로 향후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엔 이제 가장 궁금한 건 그러면 왜 이 20여일 동안 북한이 침묵을 했을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북한은 이제 전통적으로 네. 자신 지도자의 안위에 대해서 즉시 반응하지는 않는다. 아, 그런 것은 뭐 이제 외부의 관측을 즐기는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극적인 깜짝 등장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있고 예. 또 워낙 VVIP 최고 지도자의 안위에 관한 사항은 극비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자들이 우리처럼 즉시 반응을 보이다가는 또 사단이 날 수가 있죠. 이것은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건재하다는 것을 알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예. 밑에 실무자 차원에서 이것을 오픈하기는 어려운 북한 아주 폐쇄 체제의 독특한 전통과 특성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주말에 좀 논란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우리 측 지피에 4발인가요? 총탄이 날아들었거든요. 이건 뭐 일단 좀 우발적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합참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에 그냥 설명의 시간을 너무 많이 두더라고요. 네. 6가지를 들어서 이게 우발이다. 4발이 날라와서 뭐 우리도 반응 사격으로 10발을 발사했는데 사실 뭐 북한의 도발 의도를 남측에서 추측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이다, 우발적이다라고 분류해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설명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실적인 것은 남북 간 합의된 9.19 군사 공동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예, 예. 이게 이제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적을 해야죠.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예. 우리가 앞서서 이거는 우발적이다라고 6가지 근거다. 뭐 사거리가 넘쳤다. 뭐 안개 시흥국이다. 북한의 화기 교대 점검 시간이다. 도대체 그런 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예, 예. 일단 합참의 자세는 저는 좀 못마땅하고요. 일단은 북한에게 9.19 군사 합의로서 추후에 다시는 이런 재발 방지에 대해서 강력한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 문제가 이제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진단도 그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일단은 이제 보시는지요? 3주 동안의 부재 끝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나오자마자 뭐 비료 공장 가서 식량난 문제 해결을 한다라는 뉴스도 있지만 또 저것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시설이 아닌가 걱정스러운 눈빛도 있는데 3일 날 이렇게 GP에서 총격을 가함으로써 9.19 군사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의 건재를 반가워하면서 비핵화를 논의하고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과 비핵화를 논의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한미 정상들의 요구에 대해서 화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답을 GP의 총탄으로 하면 안 됩니다.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등장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이제 한반도에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등장하지만 비핵화 협상에 뭐 등장하지 않으면서 다시 주기적인 도발 국면, 사실은 4월 11일 정치국 회의 이전에 주간 단위로 방사포와 미사를 쐈던 경험이 있는데 예, 예. 이것을 또 재현한다면 부재전이나 후나 그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실망감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등장을 했고 또 이제부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반도 상황을 우리가 또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